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퀸입니다. 오늘은 양화점 기본 정석 이후에 펼쳐지는 포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양화점 포석은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따라두기가 가장 쉬울 것 같지만 막상 공부를 해보면 가장 어려운 포석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 한 판의 기보를 놓아보면서 배울 점이 참 많다고 느껴지는데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양화점 33 기본 정석편의 세 번째 장입니다. 제가 만든 기보집의 내용이고요. 이렇게 해서 올해 총 5권의 책을 만들고 있는데 이 중에 양화점 33 기본 정석편 세 번째 장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수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화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의 수는 참 많습니다. 양화점에서 걸쳐도 한 판의 바둑이고 33 침입을 해도 한 판의 바둑이에요. 그래서 좀 더 세분화시켜서 33 침입했을 때를 기준으로 이제 포석 50판의 기보를 한 권의 책에 수록을 했습니다. 막는 방향도 이쪽으로 막을 수도 있고 이쪽으로 막을 수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예요. 다시 또 우상기에 반대편 대각선 쪽에 33을 침입해서 진행이 되는데 앞서 강좌에서 보여드린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해설을 드렸고 여기서 걸치고 협공을 갔을 때 그냥 33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뭔가 상대방의 의도대로 좀 약 따라와 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주도권이 100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33을 침입을 하지 않고 이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선택은 뭐 손을 빼고 좌쪽에 100 석점을 이렇게 변 쪽으로 다가가서 압박을 한다든지 또는 정석 후에 큰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입구자로 굳혀서 지킨다든지 뭐 이런 자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좀 기보상에서는 좀 가장 많이 쓰여지는 프로들 바둑에서 대세의 한 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다가가는 수예요. 이 다가가는 수는 특히 지금 좌하 쪽의 배석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모양을 가지고 손을 빼게 되면 거의 10중8구 바로 위를 붙이는 수를 떠올리게 돼요. 프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수를 만약에 끼워서 응징을 하게 되면 이러한 형태가 기본 정석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백이 이 두터움을 가지고 새를 살려야 되는데 이 붙여가는 수가 있어서 보통은 이렇게 지키지는 않고요. 한 이 정도로 지키는데 지금 보시면 보시다시피 좌쪽이 흑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면 흑이 만족스러운 결과예요. 그래서 배석상 이 붙임이 유력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한 칸을 뛰는 수를 보류하고 막상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진행도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만약에 진행이 되면 보통은 바로 위를 붙여서 흑의 모양을 누르면서 백은주 두터운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도 이어서 지키는 수, 중앙 쪽으로 뻗어서 지키는 수 또는 옆쪽으로 가운데로 이렇게 재미있는 수죠. 옆쪽으로 지켜서 단단하게 지키는 수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있는 수는 한 칸을 당했을 때 그 다음에 호구 자세가 좋아요. 호구도 마찬가지로 한 칸 뛰었을 때 호구 자세가 백에겐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급소 자리가 남겨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늘어서 한 점을 버린다든지 하는 진행도 많이 나오고요. 또는 옆쪽으로 늘어서 이렇게 좀 당한 것 같지만 중앙 쪽 한 칸이 아프지 않죠. 이 행마는 호구 자세가 아프지 않습니다. 흑의 자세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옆쪽으로 늘어서는 수도 많이 나오는 수예요. 이러한 진행을 두더라도 한 판의 바둑인데 기보상에서 이제 인공지능은 이렇게 다가가서 붙이는 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끼워서 배석상 좌쪽에 흑돌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흑이 유리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또다시 손을 빼고 백도 하변 쪽으로 진행을 해서 마치 흉내 바둑, 모방 바둑을 두듯이 진행이 되는데 앞서 보여드린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기보에서는 다가가는 수로 진행이 됐어요. 이 모양도 마찬가지로 붙이는 수는 끼움으로 응징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만약 상대방이 한 칸 협공을 좋아하신다면
무조건 바로 침입을 하거나 또는 한 칸을 띄어서 대응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다가가는 수도 한 번쯤 사용해 보세요. 거의 10중 8구 붙여서 대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끼웠을 때 물론 배석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우상기 쪽에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 돌이 있으면 이 진행은 10중 8구 백이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실속이 좋아요. 약점도 남아있어서 지켜야 되는데 예전엔 이렇게 지켰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키면 발이 느리기 때문에 지금은 인공지능은 눈먹자 정도로 지키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두면 이제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건데 기보상에서는 이곳을 진행을 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두 번째 장, 첫 번째 장에서 이 다가가는 수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 수도 재밌습니다. 자, 뭔가 이 다가가는 자리보다는 한 칸이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압박이 덜해서 더 붙이고 싶은 자리이기도 해요. 지금은 끼웠을 때 백의 결과가 더 좋습니다. 하변 쪽의 간격이요. 이렇게 이 모양으로 펼쳐졌을 때 가까이 있는 것보다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추후에 흙이 막히는 자리를 두어서 왔을 때도 이 모양은 살아 있습니다. 사월의 기본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펼쳐졌을 때도 늘어서 공도를 넓히게 되면 살아있는 형태인데 백돌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하변 침입에 대한 위험이 덜 합니다. 그래서 흙이 붙일 때를 대비하는 이 붙이는 수를 유도하는 거예요. 이 수도. 그래서 이 수도 많이 사용되는 좀 고급 수법인데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저도 아직까지 실전에서 도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런 수 또는 한 칸을 띄고 바로 다가가는 수 이런 작점을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고분고분하게 받아주는 타입은 아니어서 바로 3-3 침입을 한다든지 하는 수는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두어야 될 때도 있지만 지금은 배석상 마찬가지로 흙이 다가갔을 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가가는 수를 이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 다가가는 수, 상변 모양처럼 바짝 다가가는 수도 가능하지만 한 칸 떨어져서 가더라도 괜찮습니다. 이때 흙의 행마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붙이게 되면 끼움수를 당해서 이 진행은 백이 만족이고요. 여기서 어떻게 행마를 하면 좋을까요? 잠깐 문제로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깜짝 놀랄 만한 행마가 지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어떤 수일까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한 점을 만약에 붙이는 수가 끼움 때문에 좀 실속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뭐 한 칸을 띄워야 되나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이 교환 자체로 백이 변 쪽에서 이미 실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3-3만 두더라도 이미 이득을 받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백이 만족이에요. 그래서 뭔가 요즘 뭐 인공지능 수법들 보면은 이런 수도 많이 나오잖아요. 3-3으로 해서 3-3 침입을 방비하면서 직접적으로. 근데 지금은 이렇게 좀 보시면 받아야 되는데 씌웠을 때 백의 자세가 제격입니다. 3-3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인공지능은 여기서 놀랍게도 악수 같아 보이는 붙임을 추천합니다. 자, 붙이는 수 요즘 정말 많이 나와요. 붙여서 늘었을 때 한 칸을 이렇게 띄어서 두는 변화가 과거에는 이 붙이는 수를 상대 변의 간격이 좀 넓을 때는 깊이 했었죠. 악수라고 좀 평가했었던 수인데 요즘은 인공지능은 이 붙이는 수가 좀 가장 실속이 좋은 선택으로 인공지능이 추천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붙여서 한 칸 뛰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좀 흙이 나를자 시험을 당해서 너무나 곤란해 보여요. 이 한 점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좀 막막해지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언제든지요.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돌 버리는 거, 선수 잡는 거. 이 두 가지를 가장 어려워하시는데 지금 이 한 점을 흙이 젖혀 있기만 하더라도 호각이에요. 이렇게 가볍게 돌을 버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하변의 모양을 그냥 살리는 것은 너무 중복입니다. 좀 궁핍하게 살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그래서 먼저 반대편 쪽의 침입을 통해서 상대방이 나를자를 씌워서 공격을 해올 때 이때도 나를자로 살지 않아요.
날일자도 두면 사실 살아있는 형태이긴 합니다만, 좀 인공지능은 거의 대부분 이선의 날일자 잘 안 갑니다. 그 자체로 승률이 꽤 많이 떨어지고요. 중앙 쪽 탈출을 엿보면서 입구자로 행마를 하는데 이제 백도 막아야 되고요. 이렇게 치받아서 젖혀서 이렇게 바로 꽤 큰 집을, 큰 안형을 확보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형태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사는 것을 추천하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도 상호 호각입니다. 자, 지금 약간 활용은 되지만 하변의 모양은 충분히 살아있어요. 백은 두텀을 가져가고 흑은 하변에서 백의 실리를 많이 부쉈죠. 이러한 진행으로도 전개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침입하는 수도 지금 가능하고 젖혀 있는 수도 가능하고요. 실전에는 기보상에는 손을 빼고 좌상 쪽을 향했습니다. 여기서 일단 보여드리면, 추천수 보여드리면 전부 다 가능한 수들이에요. 승률상은 색깔만 보면 블루스팟은 이 침입하는 수인데, 침입하는 수도 물론 바로 둘 수 있는 수이지만 젖히는 수도 가능하고요. 후보수에 있는 자리들 전부 가능합니다. 때로는 블루스팟이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약간 떨어지는 자리가 더 승률이 올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진행을 해봐야지 보통 아는데, 물론 하변 쪽에 침입할 수도 있지만 일단 손을 빼고 보류를 하고 좌상 쪽에 한 칸을 띄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하변 쪽에서만 해도 우리가 꽤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죠. 하변 쪽에 날일자 걸치니까 한 칸 협공에 바로 대응하지 않고 3-3을 침입한다든지 뛴다든지 하고 싶은데 바로 대응하지 않고 약간 떨어져서 둔다는 거. 그럼 이 붙임의 자리가 좀 백에게는 의도된 행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붙이는 수도 좋은 수죠. 돌을 버리겠다는 그런 의도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만약에 활용이 되면 흑은 이미 한 점을 버리더라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럼 또 위로 한 번 더 활용을 하네요. 실전에 받아줄 것 같은데, 보시면 좌측, 그 다음에 상측, 다시 또 우측에서 좀 보시면 활용이 3번 들어갔습니다. 연달아서. 지금 보시면 돌을 버리는데 한 점 버리더라도 이렇게 되면 아프지가 않죠. 네. 그래서 돌을 항상 버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타개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하변에서 또 여기서 꽤 많은 거 배웠는데, 보면 이 모양도 날일자가 지금 현재 블루스팟 정수예요. 근데 이런 붙이는 수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옆쪽에 백돌이 하나 놓여있기 때문에 이런 끊김이 악수가 돼요. 이런 모양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한 점을 잡고도 옆에 한 돌이 폐석화되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잡고도 좋지가 않은데 아예 인공지능은 한술 더 떠서 중앙 쪽에 늘어서 두네요. 이렇게 그냥 버려서 끊겨서 버리는 진행을 추천을 하는데, 이어만 놓더라도 모양이 또 지켜야 되는데 좋은 모양이 아닙니다. 옆에 101점의 돌이 살아나질 못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두 점머리 젖힌다면 이런 모양도 흑도 절대 빈사각으로 나오지 않고요. 근데 붙여서 행마를 하는데 끊김이 지금 바로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끼워서 이렇게 흑도를 끊게 되면 아래편에 이렇게 쭉쭉 밀어서 흑도를 살렸을 때 이 결과는 흑이 만족입니다. 끊김도 남아있어요. 아마 당장 끊어갈 겁니다. 네, 흑의 승률이 꽤 올라갔죠. 한 75% 정도로 앞서게 되는데, 이렇게 돌을 끊는 거에 급급하다 보면 지금 배석상 지금 뭔가 좌측의 백석점의 벽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오히려 중복이 돼서 불만인 거예요. 배석을 잘 살려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지금은 붙이는 수보다는 날일자 쉬움이 정수이고요. 이렇게 해서 하변에서만 해도 이 붙이는 수만 해도 잘 떠오르지 않는 좋은 착점인데 프로들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저도 이 판의 기보를 공부하기 전까지 잘 알지 못했는데 보면서도 이 수가 왜 좋은지를 지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붙이게 되면 끼우는 수가 좋지 않고 한 칸을 띄면 자체로 이미 백이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3-3 침입이 아프고, 그렇다고 3-3을 두자니 한 칸을 띄는 자세가 좋고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이 한 점은 지금 보시면 원래 기존에 두었을 때는 굉장히 공격적인 수법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다시 돌을 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께서 두시기에
조금 쉬운 수를 찾는다면 그냥 젖혀 이어서 이렇게 버리는 진행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뒤에 흙집은 완벽하게 굳어졌죠. 자, 실전 진행은 한 칸을 띄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데 보통 당연히 이렇게 뭐 한 칸이나 요즘 인공지능 공부를 하신 분들은 두 칸으로 그냥 받아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좌하 쪽의 흙의 배석이 지금 베개의 좌변의 세를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변 쪽보다는 귀 쪽에서 힘을 주어서 받아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승률적으로도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좀 둔다면은 두 칸이 좋고요. 받아준다면 한 칸보단 두 칸이 좋은데 어차피 흙은 뭐 백이 한 칸을 받던 두 칸을 받던 그냥 잡으러 가지는 않아요. 그러면 백이 이렇게 양쪽으로 흙도를 일단 옆쪽으로 한번 붙여서 활용을 하고 다시 위쪽으로 활용을 했을 때 이 진행이 흙이 중복이다라는 거거든요. 한 점을 잡아도 흙이 약간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승률은 백이 6대 4 정도로 우세하고요. 거의 대부분 애호가 분들께서 한 칸 띄고 이런 모양이 나오면 바로 일감으로 입구자로 제압하는 수를 떠올리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90년대 초중반에 바둑 공부를 한창 열심히 하던 10대 시절에 이런 모양 참 많이 두었는데 인공지능은 이런 모양 절대 두면 안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중복이라고 보고 있고요. 날일자 자리가 지금은 필쟁점이고 받아주면 그때도 한 칸보다도 크게 이렇게 한 점을 빠져나오게 되면 어깨를 짚어서 이제 싸움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좀 나와달라는 주문으로 크게 제압을 하죠. 근데 물론 나와서 싸우게 되면 막상 만만치는 않습니다. 사실 날일자로 받아주면 이렇게 받아줬을 때도 백에게 이 교환을 당한 것보다는 훨씬 더 이득이에요. 이렇게 이 교환이 아프기 때문에 흙으로서는 날일자가 정수입니다. 자, 한 칸을 띄더라도 마찬가지로 날일자가 좋은데 이런 모양을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당연히 두 칸이 더 좋은 모양이죠. 입구자로 한 칸이라도 더 벌려서 좀 베개 모양을 키우는 방향으로 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한 칸보다도 두 칸이 좋은 겁니다. 두 칸의 3-3은 두렵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젖혀 있더라도 흙의 모양이 전체적으로 엷어지기 때문에 백이 우세합니다. 자, 이때 한 칸으로 진행을 했어요. 한 칸은 항상 이 붙여가는 보험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이런 자리를 이제 일감으로 떠올리시는데 이런 모양이 됐을 때도 절대 서둘러서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간다고 해서 좋은 모양이 아닙니다. 일단 끊기는 약점이 있어서 백이 곤란하고요. 바로 끊겨도 곤란하고요. 지금은 백은 만약에 흙이 날일자를 씌워오면 바로 아래를 붙여서 이렇게 귀사리를 그냥 선수를 하더라도 이 흙의 두텀이 뭔가 좌변 쪽에 세력을 키우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백이요. 지금 보시면 흙세를 누르고 있는 배석이에요. 그래서 흙이 좋지 않습니다. 날일자를 씌우게 되면 백의 주문인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백의 승률이 조금이라도 좀 우세하고요. 요 정석 진행 자체로 뭔가 흙의 세를 살리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큰 차이는 아닙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당연히 이 한 칸에는 날일자를 씌워서 저라도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은데요. 이 수가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좀 좌변의 세를 지금 보시게 되면 배석상 좀 살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보상에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항상 3-3 정석 이후에 큰 자리 여러분들 100으로 둔다면 입구자. 그러니까 요 좀 보시게 되면 좌하 모양도 마찬가지인데 이 모양도 마찬가지로 좋은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역으로 새를 키울 때도 이 날일자 씌움이 정말 명당이에요. 저는 이 수를 참 좋아하는데 굉장히 두텁고요. 좀 봉쇄의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혹시 나와서 끊게 되면 늘어서 싸울 수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진행이 되면 일단은 입구자로 하나 받아주고 이 모양이 이제 추후에 진행이 되었을 때 젖혀 이었을 때가 굉장히 아파요. 이렇게 양쪽으로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나와서 끊었을 때 이 싸움이 백으로 조금 주변에 우군이 놓여 있어야 이 끊는 싸움을 진행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변 쪽에 돌이 하나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나와서 끊는 것이 유력하겠죠. 그러면 흙도 날일자를 씌우는 것을
좀 가능한지를 고려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백돌이 놓여 있을 때 한 칸 또는 눈목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행마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주변에 지금 보시면 우화 쪽의 흑돌과 상변 쪽에 또 흑의 세력이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이렇게 나를자로 씌워서 전체적으로 봉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나와서 끊는 것은 지금은 배석상 백이 조금은 무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밀어서 받아준다면 사실 이 교환 자체로도 이득입니다. 이 교환 자체로 백도를 이미 눌러 놓았기 때문에 백이 기존에 둔다면은 이 모양이 좋거든요. 근데 요렇게만 교환이 되어 있더라도 흑으로서는 이득인 거죠. 손을 빼고 진행을 하더라도요. 물론 늘어서 받아주더라도 굉장히 두터운 자리입니다. 자, 인공지능 기본은 여기서 손을 빼고 진행을 합니다. 손을 뺐을 때 이 형태가 또 많이 나오는데 손을 뺐을 때 흑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요 모양에서도 보여드리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인공지능 기보집에서 보여준 막는 수입니다. 가장 심플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번 밀어놓고 젖혀 이어서 백은 완성이에요. 그러면 흑도 끊기는 약점이 신경 쓰이기 때문에 보통은 하나 지켜서 마무리를 합니다. 지금은 배석상 지키지 않아도 돼요. 상변의 새가 워낙 좋아서. 이러한 형태가 나오게 되는 이게 첫 번째 모양이 있고요. 두 번째는 꾹 눌러서 두텁게 처리합니다. 이런 모양도 가능해요. 백은 살아 있습니다. 손 빼더라도 젖혀 있는 것이 최선인데 이렇게 늘게 되면 살아 있습니다. 이런 모양도 많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좌변, 지금 보시게 되면 좌변이 아니라 상변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상변의 모양이 새가 넓을 때, 간격이 넓을 때는 이 선을 늘어서 행마하실 수도 있어요. 보통 밀어서 막아서 진행이 됩니다. 네, 보시게 되면 상변의 내 모양을 키울 때 어느 정도 간격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은 간격이 좋지가 않아요. 흑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백이 여차하면 이 선을 몇 번 밀어서 선수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흑으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 상변의 새가 백에게 눌려 있잖아요. 붙이는 수로서. 이 붙이는 수가 요즘 많이 나오는 행마예요. 이런 붙임이. 모르면 한 칸 뛰면 악수 없다. 모르면 손 빼라. 또는 한 칸 뛰면 악수 없다. 이런 행마들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행마인데 요즘 인공지능 시대에는 모르면 붙여라. 저는 제일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행마예요. 모르면 붙여라. 네, 그래서 붙이는 행마가 지금 모양을 견제하는 데 아주 좋은 행마고요. 여기서 세 가지 중에 지금 선택은 당연히 우변 쪽이겠죠. 우변이 워낙 좀 흑이 막았을 때 간격이 좋기 때문에 막는 수가 지금은 정수입니다. 세 가지 선택 중에 여러분들께서 배석에 맞춰서 두세요. 막는 수, 느는 수, 위쪽을 틀어 막아서 두텁게 이제 처리하는 수.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놀라운 개념인데 저라면은요, 이때 백으로 귀가 못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적으로 이 행마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어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 흑이 주문인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인공지능은 손을 빼고 진행을 합니다. 귀를 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놀라운 관점이에요. 여기서 한 칸으로 이제 오히려 백을 공격하고 있었던 흑 두 점을 공격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도 너무나 이렇게 당연히 건너붙이거나 또는 젖혀 이어서 잡혀 있는 자리거든요. 백을 제압하고 싶은 장면인데 그러면 이렇게 끊었을 때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여기서도 그냥 잡지 않고 먼저 한번 끊어서 약간 이 중앙에 이런 뒷맛을 남기면서 두는 걸 추천하더라고요. 추후에 이런 자리가 선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되었을 때 의외로요. 백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백이 우세합니다. 승률 알아보면 백이 70%를 넘겼죠. 그러니까 항상 돌을 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는 것이 중요한데 어느 타이밍에 이걸 손 빼야 될지는 정말 모르겠거든요. 실전에 둔다면 당연히 이렇게 밀어서 살릴 것 같은데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서 흑도 잡는 수가 좀 승률이 꽤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끊는 수가 오히려 더 크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젖히면 통째로 잡게 되는데 통째로 잡는 것이 나중에
당장 살지는 못해요. 요 형태가. 근데 뒷맛이 나쁘다고 보더라고요. 나중에. 잡아도 득이 없다. 라고 보는 것이 좀 의외의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늘어도 잡혀 있는 상황인데 두더라도 끊는 것이 워낙 크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은 붙여서 두네요. 아까 제가 이렇게 젖혔을 때는 이런 모양에서 진행을 해봤을 때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때는 끊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뒷맛을 남겨놓은 채로 다시 상변에 한 점을 제압했을 때 백이 7대3 정도로 우세합니다. 자, 여기서 흑의 선택은 상변의 지킴. 이 한 점을 단순히 집으로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백 석점에 대한 공격도 엿보고 있어요. 물론 흑도 엮였기 때문에 서로 간에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일단은 살리는 이유는 이었을 때는 한 칸의 자세가 너무 좋아요. 호구 자세가 아프기 때문에 호구를 치더라도 마찬가지로 한 칸 뛰었을 때 다음에 호구 자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또 받아주면 자체로 흑이 조금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흑으로 내주지 않기 위해서, 한 칸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옆으로 가만히 뻗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은 이때 다시 돌아와서 귀를 살립니다. 네, 수순이 절묘하죠. 한 수 한 수 같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당연히 사람의 기준에서는 귀를 바로 살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귀를 살리게 되면은 어느 자리를 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귀를 살리게 되면 일단 늘어놓고 한 점은 잡는 것이 후수이기 때문에 크지 않죠. 한 칸 뛰면 또 이 자리를 둘 것 같네요. 지금은 여기도 지금 아니에요. 건너붙여서 끊겨서 백이 싸울 수 있나 봅니다. 네, 그거 놀랍습니다. 여기서 여기를 두는데 붙여서 나오면 버리겠다라는 뜻이겠죠. 들여다보고 네, 이렇게 건너가는 자세요. 와, 이렇게 돌을 버리는 발상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렵네요. 네, 놀랍습니다. 여기서 여기를 가는 것은 저희가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갈짓자 행마라고 하거든요. 모양이 갈라지는 행마인데 이때는 이렇게 버릴 수 있다라는 거네요. 좀 궁금해서 몇 수만 따라가 보겠습니다. 또 끊기는 약점 때문에 받아주면 한 점 잡혀서 안 되고요. 여기서도 잡으면 끊겨서. 네, 이거는 백의 약점이 많아서 이렇게만 되더라도요. 네, 흑이 백 넉점을 제압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 두어서 돌을 버리는 작전을 구사한다는 거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제가 이런 자리가 붙여서 별로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배석상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인공지능은 이 두 점을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갈짓자 행마로 버립돌 작전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을 하네요. 네, 실전에 이렇게 기보상에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시 막아가니까 한 칸으로 이때 늘어서 진행을 하고요. 귀를 살려가니까 이제 다시 흑에게 주도권이 돌아왔죠. 여기서 시움수가 등장했습니다. 자, 흑이 늘었을 때 집으로는 사실은 이어서 두는 것이 더 이득이잖아요. 집도 많이 지을 수 있고 하지만 중앙 두터움에서 늘었을 때 공격함에 있어서도 추후에 백도를 공격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씌워가는 자세가 좋네요. 붙였을 때 보통 호구 자세가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백이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붙이는 자세가 백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막상 승률상으로 만만치는 않네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 여기서도 단수를 쳐서 아예 틀어 막아서 두텁게 진행을 하는군요. 한 점을 이렇게 버리면서 진행을 하네요. 두고 나서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네요. 저는 그냥 늘기만 하더라도 백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한 칸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백이 붙여서 나오더라도요. 일단 한번 젖히고 호구를 치게 되면 정말 두텁게 한 점을 버리면서 처리를 하네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면 흑이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돌을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때 백의 선택은 어디일까요? 앞서 좌상 쪽에 한 칸 뜀 후에 백은 이 붙이는 수의 보험이 항상 남겨져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붙이는 수가 사람으로 일감으로 떠오르는 장면이에요. 사람으로서. 저라면 10중 8구 이렇게 바로 붙여서 건너갔을 것 같은데 붙이게 되니까 승률이 한 11%가량 마이너스입니다. 그 이유는 건너갔지만 흙도 이렇게 늘어서 건너가게 해주지는 않고요. 이곳을 젖혀서 한 점을 잡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연결은 되지만 흙의 실속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단수를 칠 경우에는 이 뒷맛이 너무나 나빠요. 단수 쳐서 패 들어가는 수도 있지만 느는 수도 있어서 교환 자체로 백이 모양이 좋지 않다. 찝찝하기 때문에 뭐 이런 느는 수, 단수 치는 수 등등의 뒷맛이 남아 있어서 백이 붙이는 수가 별게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돌을 살리는 것도 아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큰 두텀을 허용했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활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생각하기 힘든 중앙 쪽 감각인데요. 네, 여기서 일단은 먼저 지금 이 자리를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 자리 두기 전에 먼저 붙여서 응수타진을 하죠. 이런 곳 늘게 되면 이제는 이 붙임 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에 늘게 되면 뒷맛이 안 좋기 때문에 이 한 수 차이로 요런 자리도 선수가 늦고 또 이런 자리도 선수가 늦고 선수로 듣는 자리도 많고 뒷맛이 나빠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흙이 두텁게 백을 넘겨주는 진행을 택하는 것이 맞는데 일단 집으로 좀 이득을 봤죠. 백의 모양을 축소시켰고 이 다음에 다시 중앙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게 잽이라고 하죠. 돌을 버릴 때도 그냥 버리지 않고 돌의 가치를 다한 다음에 돌을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었는데 받아주면 이때는 건너가도 돼요.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건너가더라도 이 교환이 이미 중앙 쪽에서 하변 쪽에 또 백망을 키우는데도 이득을 보았고 또 우변 쪽에 흑세를 견제하는데도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받아주면 건너가도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에서 인공지능은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더 활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인공지능은 이렇게 이쪽으로 좌측 쪽으로 받았는데 만약에 백이 붙이면 늘어서 끊는 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진행은 백이 곤란하고요. 있더라도 끼워서 돌이 끊깁니다. 연결이 안 되죠. 자체로 붙이는 수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자리를 두었는데 만약에 일감으로 떠오르는 날일제를 이렇게 받으면 이때도 여기를 건너가기 전에 먼저 석점을 좀 활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당장 살리지는 않고요. 이렇게 일단은 밀어서 진행을 하고 이때도 흙이 이 붙이는 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서 행마를 할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모양이 뒷맛이 나쁘더라고요. 백이 하나 찝어놓고 다시 이렇게 입구자를 두게 되면 흙은 부득이 이 단수를 쳐야 됩니다. 안 치면 바로 끼워서 있는 순간 끊기는 자리가 맛보기로 흙이 곤란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일단 단수가 굉장한 악수고 이렇게 젖힘을 허용당해서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좀 흙이 많이 당하는 형태예요. 흙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흙도 이런 식으로 수를 늘려야 되는데 돌을 버리기만 하더라도 사실 흙이 잡았는지도 의문인데요. 좀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잡고 망하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진행이 되더라도요. 백에게 큰 두텀을 허용했죠. 자, 그래서 이 모양도 흙이 이렇게 두질 않고 이런 식으로 잡는 것은 너무 작아요. 그러면 옆쪽으로 일단 활용을 하고 또 중앙 쪽으로 활용을 하고 위쪽으로 또 활용을 너무나 많이 당했기 때문에 흙이 중복인 형태죠. 네, 그래서 중앙 쪽에 이런 돌을 버리면서 약간 하나 던져서 잡아달라 이런 잽 같은 게 또 이런 수 두기 전에 먼저 또 옹수타진을 통해서 지금은 느는 수가 준동하는 뒷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선수가 많이 듣기 때문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건너가게 해주는 것이 정수인데 이렇게 이제 흙모양을 중복시키는 행마들이 참 묘합니다. 대단하고요. 인공지능이 정말 수준 높은 차원의 수법들을 보여주는데 이런 기보를 놓아보면서 한 수 한 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제 기준에서, 이제 프로 기사의 기준에서 봤을 때도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수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수 한 수, 이 수는 왜 이렇게 두었을까? 고민을 하면서 바둑 실력이 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왜 인공지능은 이렇게 뒀지? 생각을 해보면 돌을 버릴 수도 있다라는 뜻이구나. 좀 잽을 날리면서 잡아달라는 이런 주문이구나 라는 거를 좀 유추해 보실 수 있겠죠.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버렸다가도 다시 살리기도 하거든요. 돌을 버린 줄 알았는데 또 다시 부활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죠. 네, 제가 좀 오늘 강좌 너무 길어졌는데요. 저 바둑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마음가짐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날일자가 나왔어요. 아까 제가 붙이는 수가 늘어서 끊겨서 안 된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끊겨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날일자는요, 바로 붙이는 수를 엿보고 있죠. 예를 들어서 흙이 뭐 어디론가 둔다면 붙였을 때 이렇게 끼우는 수는 안 됩니다. 돌파당해서 안 되고요. 늘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절묘하게 백돌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예요. 네, 그래서 날일자가 좋은 행마이죠. 지금 보시면 자연스럽게 우측의 세력도 견제하고 있습니다. 자, 흙도 받아주니까 이때 붙임수가 등장합니다. 최후에 붙여가네요. 돌의 그 활용을 지금 전부 한 다음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우변의 그 까맣던 흙새가 중앙에 몇 점, 2점 던져둔 수로 인해서 많이 견제가 되었습니다. 흙도 바로 이제 뒷맛을 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단수 쳐서 이렇게 한 점을 제압하는 뒷맛이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은 우변 쪽에 새를 키우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또 하변의 베개 모양도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제가 한 칸으로 진행을 했고요. 자, 여기서 굉장히 모양이 찝찝해서 아마 실전에서 여러분들께서 두신다면 뭐 이런저리 그냥 받아주실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손해입니다. 흙이 이렇게 젖혀 있기만 하더라도요. 백은 완전히 중복으로 돌이 뭉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허술하지만 또 한편 상대방의 모양도 지금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침입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사실 뭐 저는 이 기보를 검토를 해보고 이 수가 좋다는 걸 알았지만 실전에 제가 둔다면은요, 이 수는 절대 둘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 수고 제가 둔다면 아마 이 정도로 두었을 것 같아요. 중앙 쪽으로 연결하면서 네, 이 수 정도로 둘 것 같은데 지금 카타고 기준으로는 블루스팟 네, 지금 물론 이렇게 들어가는 자리가 둘수록 승률상으로 좀 올라가는 자리더라고요. 이 자리가 좀 일감으로 떠오르는 장면인데 이렇게 되면 흙은 또다시 중앙 쪽으로 너무 어렵네요. 중앙은 좀 미지의 영역이라고도 하죠. 중앙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기보상에는 이 자리를 침입을 했고요. 여기서 흙은 변 쪽으로 받아줄 수는 없어요. 귀에서 이제 백에게 이런 자세를 내주면서 살려주게 되면 너무나 손해입니다. 네, 크게 살았죠. 큰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흙은 이때는 귀를 받아서 한 칸으로 지키는 것이 정수인데요. 여기서가 놀랍습니다. 제가 이 바둑을 검토해보면서 깜짝 놀랐던 장면이에요. 여기서 백이 한 칸의 흙을 꽤 견고해 보이는 흙을 적절하게 응수타진하면서 활용을 하는데 자, 일단은 들여다보는 수가 지금 보시면 일감으로 떠오르지만 이때 늘었을 때는 백이 찔러서 끊어가는 자세가 성립이 안 돼요. 2점이 깔끔하게 잡혔습니다. 집으로도 흙에게 넘어가는 수를 남겼기 때문에 물론 2점 끊기는 수도 남아있지만 굉장한 손해죠. 그런데 수순을 비틀어서 한번 젖혀놓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이 수가 아주 기묘한 잽이더라고요. 당연히 흙은 끊어서 한 점을 잡고 싶은데 이때 백이 찔러갑니다. 단수를 치게 되면 다시 이렇게 단수를 쳐서요. 지금 패가 일어나면 백에게 꽃놀이 패죠. 이어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끊어서 두게 되면 이 다음에 흙에 다음 착점이 없습니다. 곤란해요. 만약에 이렇게 백도를 잡으러 갈 경우에 잡을 수 있습니다만 넉 점을 후수로 잡았죠.
이 진행은 흑이 망했습니다. 네, 백의 승률이 95%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양을 그냥 두는 수가 지금 보시면 늘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뭐 어떻게 다음에 두나 활용수가 잘 떠오르지 않는 장면인데 이곳을 먼저 젖혀서 들여다보니까 흑이 이어서 받아주면 자체로 이런 자리가 선수로 듣기 때문에 백에게는 좀 행마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여유가 있죠. 그래서 이런 뒷맛을 노리면서 지금 두는 잽들이 부분적으로 굉장히 정교한 술기를 필요로 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끊어서 된다는 거. 그리고 돌 버리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참 어렵죠. 이러한 진행. 네. 그래서 들여다보는 수가 지금은 당장은 안 되기 때문에 먼저 한번 젖혀놓고 집으로는 너무 큰 자리죠. 흑은 안 받을 수가 없는데 들여다보니까 이미 좀 날카롭게 좀 뒷맛을 만들어낸 장면입니다. 이런 자리가 선수로 들어서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 한 점을 가지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중앙 쪽에 뭐 이런 자리도 선수고 이런 자리도 선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중앙 쪽으로 향하더라고요. 중앙에 들여다보고 받을 때 또다시 중앙 쪽에 네, 보시게 되면 삭감 또 끊는 약점을 동시에 엿보고 있죠. 이어서 받아주면 자체로 흑의 모양이 많이 중복이 됐습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고 나서 받아주게 되면 백의 승률이 7대 3까지 올라가게 되네요. 그래서 흑도 절대 이렇게 받아주면 안 되고요. 여기서 이제 뭐 한 수 한 수가 어려운데 뭐 이런 수들은 워낙 인공지능이 날아다니는 행마라서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다음 수순을 살펴보면 한 수 한 수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고 나서 또다시 지키고 백이 지금 위태로워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그 한 점도 그냥 버리지 않죠. 뒷맛을 남겨놓고 또 바로 또 붙여서 이렇게 젖히게 되면 잡히는 형태인데 좀 두터움을 빼앗겨요. 백이 이렇게 되면. 그래서 흙이 두터워지니까 여기서도 사활에 끊기는 것 때문에 뭐 받아주면 이렇게 백도를 여기서도 저희가 이렇게 두는 수밖에 떠오르질 않아서 그리고 붙여서 탈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하나 싶었는데 이렇게 늘어서 공격을 하는 수가 강력하네요. 네, 사실 백이 잡으러 간다면 끊어서 잡으러 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좀 뭔가 공격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느낌이어서 사실 이런 것도 웅수타진인 거죠. 흑의 입장에서. 당장 이렇게 두기는 조금 흑도 위태로워 보이니 요런 자리도 선수고 안쪽에서도 준동해서 좀 안형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런 자리가 선수가 확실히 듣는다면 요렇게 끊겨서 요런 모양이 된다면은 끊김이 없기 때문에 흑으로 훨씬 더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 이 수를 엿보고 있네요. 당장은 조금 무리스러워 보이고요. 네, 그래서 먼저 웅수타진을 하니까 백도 살아둡니다. 네, 서로 이렇게 타협점이 이루어지네요. 결국은 공격을 통해서 흑은 백의 하변의 모양을 깼습니다. 백은 우변의 흑을 견제했고요. 서로 깨고 깨지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백도 다시 활용을 하고 잡아주면 잡을 수 있는데 잡는 것이 지금은 작다고 보고 또다시 우변 쪽으로 돌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이제 한 칸에 좀 굉장히 두터운 자리죠. 백의 세력이 좋아 보이네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여기까지 수수는 여기까지. 네. 마지막 몇 수가 중반전에 가까워질수록 어려워요. 한 수 한 수가 저도 그래서 주로 초반전에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정석이나 포석 선택에 있어서 좀 조언을 해드리는 편인데 중반으로 넘어갈수록 돌 하나하나의 위치에 따라서 배석에 따라서 행마도 너무나 어렵고 또 가치 판단도 어렵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여드렸는데 그래도 열심히 보신다면 여러분들께서 남는 것이 있는 한 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 한 판의 기보를 공부하면서 좀 많이 공부가 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에게 인공지능 기보집 많이 해설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인공지능 기보집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 저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